네,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위닝스타 공개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5월의 첫날 방송 시간에 이렇게 뵙겠습니다. 네, 어제 쉬신 분도 계시고 쉬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죠. 네, 어제는 주식시장이 휴장이었죠. 예, 근로자의 날이라서 하루 쉬었고 오늘 이렇게 다시 또 5월의 첫날에 방송에서 이렇게 뵙겠습니다. 어, 우리에게는 이 달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매달 1일이 되면은 또 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이번 5월에도 좋은 한 달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5월에도 날씨가 더워지겠지만 제가 더위를 좀 타는 편인데 5월에도 변함없이 더욱 진보된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많은 호응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많이 오셔서 함께 대화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매매들은 어떠셨어요? 오늘은 제가 지금 저번에 그 아시아나항공 테마 이후로 또다시 어떤 큰 테마가 어디선가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하고 계속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보고 있는데 오늘도 그렇게 큰 테마는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거의 제가 확언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은 한 달에 큰 테마가 거의 한 2개 정도씩은 꼭 생깁니다. 아마 5월 달에도 곧 큰 테마가 생길 것입니다. 네. 그래서 큰 테마가 생길 때마다 그것만 제대로 수익을 내셔도 상당하실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솔로에타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습니다. 이 솔로에타는 그 하루 전에 이렇게 큰 움직임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됐는데 요게 가서 좀 길게 뻗을 줄 알았어요. 요 위로 좀 많이 뻗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뻗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실망을 했느냐? 그렇진 않고요. 제가 기대하는 수익을 얻게 됐습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또 저희 그 카페에 와서 글 보시는 분들 제가 올리는 그 글들을 보시면은 제가 어떤 종목들을 매매를 하게 되나 어떤 종목들을 다루게 되나 그것을 유심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이다 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 솔로에타 같은 종목도 제가 많이 매매하는 그런 그 종목이죠.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의 거의 한 7, 80% 정도는 일봉 차트 상에서 이 정도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너무 침체된 바닥도 아니고 너무 급등한 그 위쪽도 아니고 요 초반이죠.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점, 또
기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발굴을 해내느냐. 저는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능숙하게 돼서 어렵지 않은데, 그냥 이렇게 종목들을 이 상승 상위권 종목들, 상한가 뭐 상승 상위권 종목들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은 여기에서 그 매매가 활발하게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 들어가서 매매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찾는 경우가 많고요. 오늘은 제가 이 솔로에타를 이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마음에 드는 종목이 없었어요. 그럼 그 밑으로 이렇게 내려봅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반짝반짝거리는 종목이 어디 없나 하고 이렇게 딱 보고 있죠. 내리다가 솔로에타가 딱 눈에 띈 거예요. 반짝반짝 거리면서 반짝거리는 것들을 눌러보죠. 눌러보고 그렇게 해서 오늘 솔로에타를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이렇게 눌러보는 거죠. 눌러봐서 이제 일봉 차트를 보고 분봉 차트를 보고 이렇게 이제 보면서 적절한 타이밍을 이제 찾아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거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몇 번 해보시면 많이 또 능숙해지실 겁니다. 네, 79님,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궁금하신 점은 채팅창에 바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레이더님이 질문 써주셨는데요. 제주 반도체. 네, 이 정도도 뭐 많이 올라간 건 아니죠. 여기서 이제 출발하고 있는 그런 지점이죠. 그러니까 위에 이제 다 열려 있고 뭐 거래량은 어마어마하고요. 그러니까 딱 모습 자체가 요즘 젊은 사람들 그 유행어로 말하면은 이제 각이죠, 각. 급등각이죠, 급등각. 이것은 지금 이 거래량을 보면은 이 종목에 불이 붙었다는 것을 아시겠죠? 네. 우리가 이제 흔히 가장 멋진 그 패턴으로 이 패턴을 많이 꼽죠. 첫 번째 눌림목, 네. 거래량 대박. 네. 뭐 더할 나위 없이 멋집니다. 근데 오늘 이제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이런 종목들이 참 많죠. 올라타서 잘 되면은 이제 급등으로 가는 것이고요. 잘못되면은 이제 내려와서 손절을 하게 되겠죠.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종목을 보면서 이 상승하기 전에 요쪽에서 샀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그럼 상승하게 된 이후에 이제 여기서 가서 사면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오버나잇으로 장중에 매매할 시간이 없고요. 오버나잇으로 하시는 그 직장인 매매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전날 사던가 아니면 이렇게 돌파된 후에 사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이 거의 이 시간상에서 어떻게 시간을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나뉩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느냐, 그러면 전업 투자자고요. 네, 네, 황금님 어서 오세요. 네, 질문 지금 바로 써주셔도 됩니다.
네, 세미시스코. 네, 이 차트도 뭐 아주 멋지네요. 자, 그래서 이제 올라가. 두 차트 동일한 것이 이제 뭐냐면 이렇게 조정을 거쳐서 뻗어간 날이었다. 이 뻗으면 여기 올라타면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아, 이거죠. 근데 이것은 뭐 생각을 해볼 여지가 많이 있죠. 두 차트 모두 다 정말 뭐 이쁜 차트입니다. 다 세력적인 움직임이 있고, 예, 뭐라고 흠잡을 만한 차트가 못 됩니다. 자, 79님 써주세요. 네, 질문을 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초보라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요새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데 해서 실적주를 몇 개 매수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가치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제 전문은 아닙니다. 제 전문은 아니고 저는 이제 차트 분석을 위주로 많이 하는데 가치 투자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만한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네, 매도를 하려면은 타이밍을 알고 싶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하는 타이밍은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식에는 매수와 매도가 있죠. 네, 매수 매도. 네, 실적 발표 전, 후 뭐 이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저도 이제 가치 투자는 그 전문가가 아니라서 많이 해보지 않아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에서만 좀 답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접근하는 방식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투자 중에서도 이제 실적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서 그 뭐 기준일, 뭐 실적 발표일, 뭐 이런 것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시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직접 해보시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쪽을 안 해봐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매매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고, 근데 그런 질문은 많이 받아봤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런 매매 시도는 해봤어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매매가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컨셉이. 예. 그러니까 매매를 단순하게 하셔야 되는데 매매가 너무 복잡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정확한 매도 타이밍을 찾고 싶다, 이 말에는 매우 복잡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본인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의도를 품고 있는가. 예. 그리고 이게 매매하시는 분들마다 각각 개인적인 사정들이 다 다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분이 뭐 1억 갖고 6개월 만에 50% 마이너스 50% 돼가지고 6천만 원 날렸어요. 그래갖고 앞으로 한 1년 이내에 이 6천만 원 날린 것을 1억으로 복구하고 싶다. 그러면 그분이 어떤 매매를 했다. 그러면 그분은 어떤 매도 타이밍을 가져야 될까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500만 원 가지고 용돈벌이 하려고 하시는 직장인분이 매매를 하신다. 중장기로. 그럼 그분은 어떤 매도 타이밍을 가져야 될까요? 다 다릅니다. 아시겠죠? 이 매도 타이밍이라는 것은 각각의 처하신 현실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 매매에 있어서 뭐 10% 정도 수익을 올리고 싶다. 근데 그 10%라는 수익률은 그분의 전체 매매 계획 중에서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어떤 거 염두에 두고 어떤 거 염두에 두고 해가지고 산출해서 최종 결과로 계산되어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럼 이분이 어떤 사항들을 염두에 두시고 보셨는지, 전체 매매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지만 이 매도 타이밍을 계산해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매도 타이밍이라는 것은 단순히 가치 투자에 있어서 뭐 실적 발표일 전후에 매도를 하느냐, 그렇게 잡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좀 하나 재미있는 원리가 뭐냐면, 단순한 것이 당연히 반복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간단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과거에 종목들이 뭐 실적 발표 후에 매도를 하면 적당했었다. 그럼 그런 적당함이 계속해서 그렇게 뭐 유지가 되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일정한 매도 타이밍이라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게 되면은 매매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복잡합니다. 물론 매매는 추상적이고 복잡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은 없죠. 저는 기술적 매매를 많이 하지만 제가 하는 매매의 한 반절 정도는 사실상 기술적 매매가 아닌 것도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이 그러니까 가치 투자라는 것은 매우 해볼 만한 것입니다. 단지 많은 분들이 가치 투자를 오해하기 때문에 그 가치 투자라는 매매 방법이 오해당하는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를 제대로 이해하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원래 가치 투자라는 것은 기업의 주가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가치 투자자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각을 바탕으로 가치 투자를 하면은 거의 성공합니다. 그래서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시는 분들, 특히 안정된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 특히 30대 초반이신 분들,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 뭐 40대 초반이신 분들도 해볼 만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40대 되면은 회사에서 퇴사를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2차 그 인생을 설계를 하시죠. 그런 분들한테 이 주식이라는 것을 세컨드 잡으로, 용돈벌이로 상당히 매력적으로 재테크 투자 수단으로 삼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이제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이제 뭐랄까 바람직한 그런 그 인식을 가지고 컨셉을 가지고 이것을 바라보시면은 매우 정말 도움이 되실 만한 곳이 이 주식시장인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대다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긴 시간의 안목으로 느긋하게 안정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곳이 이 주식시장이다.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실적이라는 것을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 주식 뭐 패턴 가지고 이렇게 이동평균선 가지고 기술적 분석으로 이렇게 매매하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 이동평균선을 오해한다던가 이 캔들 차트 패턴을 오해한다던가, 그런 오해로 출발이 되어서 비극으로 끝나는, 큰 손실로 끝나는, 또 주식 투자가 즐거움보다는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참 아이러니한 결과로 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출발점이자 뭐 끝이자 모든 이렇게 되는 그 이유는 뭐냐? 이 주식에 관련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예. 지식이 충분하시다면 그렇게 하진 않으시겠죠. 따라서 네, 주식 투자를 하시려면은 주식 투자에 관련된 지식을 쌓으셔야 된다. 오늘 뉴스 보니까 그 허영만 화백이 주식 관련된 그 만화책을 또 낸다고 그래요. 예. 근데 그 만화책 재밌겠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만화책으로 이렇게 편하게 쉽게 주식에 관련된 그 올바른 시각, 예, 이런 것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만화책을 보고 그걸 따라 하시면 안 돼요. 그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대부분은 그렇게 됩니다. 어떤 뭔가를 보고 따라해서 망하는 거죠. 자, 좋은 방향으로 잘 발전되시길 바라고 늘 오셔서 또 날카로운 질문을 저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레이더님, 네, 윈팩. 자,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은 차트는 각 그 구간마다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예. 지금은 어떤 구간이냐? 그동안 이제 어떻게 흘러왔냐면, 이렇게 쭉 수렴이 됐다가 여기서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자, 돌파를 해 나가고 있죠. 이러면은 이제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상승 추세는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예. 왜냐하면 이 진행되는 이 중간중간에 과도한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예, 이런 데 보면은 과도하게 거래량이 딱 생기게 되면은 거기서 스탑이 되고 이렇게 밀리는 경향이 있죠. 네, 이 거래량이라는 측면을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아주 그 가격이라는 거의 기본 속성이거든요. 기본 원리. 짧은 시간 내에 급등을 하고 거래량이 치솟게 되면, 네, 거기에서 계속 이 상승 각도로 뻗어 올라가기가 힘들죠. 그리고 과도한 액션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조정을 하게 되죠.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 지금 이렇게 살짝씩 올라간단 말이죠. 괜찮습니다. 네. 돌파가 딱 되고, 네. 이미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바닥이 잡히고 추세를 돌파를 했죠. 고점도 돌파를 했어요. 그 다음에 뒤로 밀리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안 밀리고 밀고 올라가고 또 안 밀리고 밀고 올라가고 이러면 이건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 추세대를 만들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상승 추세는 시작이 됐고 이 상승 추세가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요 중간중간 거래량이 크지 않은 거, 과도한 액션이 나오면 그 다음엔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크지 않기 때문에 좋다는 것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잘 보셨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추세 이론을 바탕으로 차트를 분석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은 이 윈팩보다는 어떤 종목이 좋냐면 아까 말씀하시는 이 제주 반도체, 예, 이런 종목이 더 유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돌파되는 시점에 좀 이렇게 강력하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뚫어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강력하게 거래량을 뚫고 올라갔다면은 주가가 뒤로 이렇게 밀려줘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서 꺾어 올려서 밀고 올라갔단 말이죠. 그리고 거래량은 크고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50% 패턴인데요. 이 50% 패턴이 바로 이제 이런 시점에서 상승에 성공하게 되면은 한 50% 정도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 그게 50% 패턴이거든요. 이렇게 추세에서 이렇게 돌파되고 이렇게 돌파되고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한번 뻗고 거래량이 뻗고 눌러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데서 이제 승부를 걸어 가지고 뭐 이 정도나 이렇게 승부를 걸어서 한 방 좀만 더 해갖고 한 4, 50% 정도를 딱 먹고 나오는 거고, 잘 올라타게 돼서 잘 가게 되면은 한 7, 80%대까지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성향인데 어중간한 종목을 좀 싫어합니다. 네. 여기서 테마가 좀 있고 상한가 빵빵 터지고 이런 종목을 좋아합니다. 네. 근데 이런 종목은 이제 지금 뭐랄까 매우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죠. 음. 아마 곧 이제 5월이 됐으니까 또 큰 테마가 또 형성이 될 건데, 그 태풍의 눈 속에 들어가 있는 종목, 그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아요. 하나 사례를 보여드리자면은 이 현대바이오가 지금 이 3월부터 해서 아주 급등을 하고 있어요. 이런 종목에서 승부를 한 번씩 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오다가 이게 바로 뭐냐면 추세를 돌파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때부터 이 종목에서 승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잘 올라타갖고 그냥 그대로 가버리게 되면은 지금 엄청난 수익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 뭐 일장일단이 다 있죠. 예. 그 무슨 원리라고 하는데,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게 되고 뭐 이런 원리가 있잖아요, 이거. 예. 근데 이 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복잡해지시는 겁니다. 음, 주식을 하실 때 이 마인드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마인드, 시각, 그 다음에 개개인의 성격, 네, 정말 중요합니다. 음.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자신의 성격과 가장 맞는 방법, 잘할 수 있는 거, 자신의 성격보다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은,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 성격이 많이 그 이렇게 생각 같은 거, 가치관 같은 것들이 매우 여기에 많이 그 뭐 적용이 됩니다. 제 친구 사례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거 있죠. 뭐야, 그 가치 투자, 예, 실적 좋은 회사 막 이렇게 분석해 가지고 사는 걸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주가를 샀는데 그 다음에 악재가 터진 거예요. 그래갖고 막 떨어지는 거예요. 최근에 그 삼성전자가 뭐 반도체 뭐 잘 못 팔아가지고 막 그 수출이 많이 이렇게 하락해서 그, 그 삼성전자 실적이 많이 떨어졌다고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사상 최악의 실적이라고 하는데 주가는 왜 상승을 할까요? 올해 지금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이런 걸 질문을 하면은 그분들은 답변을 못 한다는 거죠. 연일 뉴스에서 작년 대비 올해 수익률이 거의 뭐 50%대
뭐 16조 원 벌던 회사가 뭐 8조 원밖에 못 번다. 그러면 거의 뭐 망해가는 회사죠, 이건. 예. 그럼 급락을 해야 되는데 왜 떨어지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매우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내 머릿속으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차트를 놓고 이동평균선을 놓고 이거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내 머리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야 돼요. 한두 번 용돈벌이로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죠. 재미로 할 거면 차라리 스포츠 토토 이런 게 낫죠. 뭐 그 축구 경기 뭐 경기 맞추는 거 그런 쪽 도박이 훨씬 나아요. 주식보다는. 주식은 재미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실 분들이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차라리 뭐 비트코인 같은 거 사시는 게 나아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이 앞으로 한 20년 동안 주식으로 계속 돈을 벌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 그럼 이 출발선상에서 어떤 자세로 해야겠습니까? 그러면 답은 뻔히 나오죠. 미신을 믿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신이라는 건 뭐냐면 근거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근거 없는 믿음. 네. 근거 없는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매우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요번에 혹시 이제 그 삼성전자 뉴스가 나오고 삼성전자가 급락을 해버리게 되면은 싸게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예. 이 주식 차트는 과거의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월 달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움직였고 과거의 기록입니다. 과거의 기록. 그러니까 내가 이 과거의 기록을 어떻게 써먹을까?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오늘 제가 이 솔루에타도 보면은 딱 보는 순간 이 과거의 기록들을 봤죠. 이렇게 흘러왔구나. 네. 그리고 어제 이제 거래량 터지고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풀어서 말하면 어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예. 이렇게 장막판에 사람들이 막 몰려왔다가 막 또 파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게 안 내려가요. 예. 어제 이렇게 사람들이 막 사러 들어왔었는데 여기까지만 내렸다가 또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구나. 네. 오늘도 막 아침부터 막 상승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를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붕괴가 되면서 계속 이렇게 밀려 내려왔죠. 이렇게 밀려 내려오면은 주가가 어제 급등했죠. 오늘도 이렇게 올라갔죠. 사람들이 몰릴 대로 몰렸는데 이게 한번 무너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걷잡을 수 없이 이 뚝이 무너지듯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보통. 근데 여기서 상승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차트는 이제 뭐냐면 이 분위기, 이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죠, 차트로. 여기도 지금 보면은 종가가 막 거래량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든 거거든요. 그러다가 하라고 그랬는데 더 안 내려가요. 그리고 종가가 딱 끝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락 시에 급락이 없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12시에서 1시 사이에 그래도 나름 급락이라고 급락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오늘 별로 몇 프로 안 움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 크게 상승하고 약하게 내리고 또 크게 상승하고 약하게 내리고 그러면 급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할 때는 뭐냐면 크게 상승하고 약하게 내리고 그런 종목을 찾으시면 돼요. 보시면 전파기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무시무시하게 올라간 거예요. 이게 근데 내렸는데 여기서 안 내려오고 이렇게 반등을 시킨단 말이죠. 이렇게 올라갔죠. 그럼 여기는 이제 더 올라갈까요? 못 올라갈까요? 자 보면은 이게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린 거예요. 그리고 스물 내려갔는데 원래 여기서 아래로 이렇게 탁 다이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옆으로 이렇게 탁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상적인 주가의 흐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다이빙이거든요. 이렇게 여기도 보면 많이 올라가서 내리고 반등하려다가 또 내리고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진정한 거죠. 이렇게 진정하고 나서 오늘 다시 이렇게 올리는 것은 이건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인데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서 왜 내려가지 않고 옆으로 갔냐 이거죠. 예. 이게 이제 뭐냐면 주가가 엄청 공포스러운 상태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연일 지금 그러니까 안 그래도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이틀 연속 양봉으로 상승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내일 이제 이 결과를 지켜보게 되면은 오늘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려고 어제 그제 그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가 있죠. 그렇게 하나씩 이제 깨닫게 되면은 실력이 일치월장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전파기지국도 그 현대바이오처럼 급등의 양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현대바이오 이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이제 어제 상한가 만들고 급등을 이렇게 했어요. 제가 오늘 여기다가 뭐라고 그 메모를 해놨냐면 어제 이 차트를 보면서 오늘 이렇게 상승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상승이라는 것은 우리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제 이 현대바이오의 상한가 차트를 보시면서 나는 오늘 상승할 줄 알았어. 그렇게 예상했어. 그렇게 써놓으신 분이 있다. 그분은 이제 비상하신 분이에요. 왜냐면 급등할 수 있는 것을 맞출 줄 아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메모를 하시면서 이 종목이 이렇게 상한가 나왔는데 이거 내일도 급등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꼭 써놓으시길 바래요. 써놓다 보면 그분이 내가 왜 이렇게 잘 맞추지? 그러면 자기가 그걸 왜 잘 맞추는지 한번 잘 봐야 돼요. 그렇게 하다가 기가 막힌 패턴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패턴은 거의 없습니다. 잘 없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제가 여기 가서 들어가서 이렇게 팔아가지고 한 40% 수익을 낸 적이 있거든요. 4월 초반에. 근데 제가 이날 여기 가서 매수를 하면서 매매 일지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잘 올라가서 수익이 났으면 좋겠다.
앞날이 전혀 가늠이 안 됨. 이렇게 써놨어요. 예. 예.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고 매매하는 사람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게 또 제가 그 강의를 통해서 제가 또 해드릴 일이고요. 그 착각에서만 벗어나면은 정말 재미있는 일이 무궁무진하게 펼쳐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재미있는 매매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차트도 보면은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만약에 이게 내일 상한가를 간다. 그러면 이건 뭐 생각도 못했던 일인데 이런 거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꼭 메모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걸 딱 보면서 내일 급등할 것 같은데 생각이 들면 딱 써놓으시는 거예요. 그럼 급등 안 하죠. 네.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 예측이 잘 안 맞는구나. 그러면 내 생각과 반대로 매매를 해야지. 그렇게 해보세요. 해보면 재밌단 말이에요. 이게 왜 잘 되지? 네. 그러면 본인의 생각이 정말 보배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반대로만 매매하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네, 질문 볼까요? 광전자 같은 종목은 거래량 터진 후에 횡보 중인데 흐름상 앞에 장대 양봉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요거죠. 예.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해보는 거죠. 돌파가 가능할까? 여기서 이렇게 우선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이 가격 격차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바닥 부분에서 여기까지 가격 격차. 아직 그렇게 크지 않다. 예. 뭐 한 2,000원 정도에서 2,700원이니까 아직 좀 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동안 흘러온 이 추세를 보면은 한 단계, 두 단계, 석 단계에서 이렇게 흘러왔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나중에 떨어지잖아요. 여기도 그래요. 쭉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고. 예. 그러나 뭐 가면 갈 수 있다. 예. 하지만 이제 제일 좋은 것은 이 바닥과 가장 가까운 그 첫 번째 승부가 좋다. 두 단계, 석 단계 계속해서 지나온 것은 가면 갈수록 안 좋다. 그러니까 첫 번째 눌림목에서 승부를 거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그 제주 반도체 50% 패턴에 승부 거시는 게 좋아요. 이때 이게 왜 그러냐면 올라갈 종목은 여기서 더 내려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양봉이 나왔을 때 여기서 승부를 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쪽에다가 손절 라인 잡고 이런데 승부를 거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음봉 딱 하나 나와주면 거래량이 확 줄었죠. 이런데 딱 하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일본 기준으로 중장기 매매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분할 매매, 그러니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런 전략도 겸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그 방법을 쓰는 이유는 주가의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더 갈 것 같으면 그냥 여기 가서 사면 되겠죠. 이 차트도 딱 보시면은 왠지 더 갈 것 같죠. 그러면 안 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제 예측은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거래량이 늘면서 양봉이 생겼으니까 더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 간단 말이에요.
다음에 오늘 이렇게 보면은 뭐 모바일 리더 이런 종목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이 여기서 상한가 나올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여기서 사신 분들 대박 났고, 네, 이렇게 할 줄은 아무도 몰랐겠고, 어떤 뉴스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음, 1분기 실적 개선. 예. 이렇게 약한 뉴스 가지고 저 높은 가격에서 상한가를 올렸다는 것은 심상치가 않네요. 1분기 실적 개선됐다는 뉴스 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이건. 즉,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렇게 올려가지고 개인들한테 딱 팔아먹고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마무리, 피니쉬를 내는지.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거. 이 시점에 이게 상한가가 왜 나와? 이렇게 돼야 돼요. 그 승부를 거실 때는 이런 데서 승부를 거셔야 돼요. 이런 데. 첫 번째. 그러니까 이 높은 가격에서 여기서 상한가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뭐 1분기 실적 개선 이 회사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어른이 애들 데리고 장난하는 거다. 따라서 이 그 가치 투자를 잘하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주봉을 보면 더 웃길 겁니다. 이거 보세요. 이 회사의 그 이사진들, 대주주들 대박 났네요. 그러면 팔고 나중에 떨어지면 다시 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중장기 투자, 직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좀 이렇게 30대나 40대 초반이신 분들, 길게 보실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이 회사의 대주주인 것처럼 행동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대체적으로 뭐 한 3, 4년 만에 한 번씩 상승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이 회사 주식을 상장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왜 상장을 시키느냐, 주식 노름을 하려고 상장시킨 거죠. 그렇게 이제 하면 재밌습니다. 네, 4조 동화원. 네, 여기도 첫 번째입니다. 네, 여기 상한가 있고, 아주 좋습니다. 이거 좀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죠. 이런 거 해볼만 합니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를 그냥 무참열하게 이렇게 하락시켜 버린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흐름 타버리게 되면은 꽤 벌 수 있습니다. 이거 좋죠. 여기 올라갔다가 지금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데 아래로 안 밀린다. 해볼만 하죠. 몰빵은 하지 마시고요. 네. 79님, 네. 지금 에코 마케팅. 여기에 이제 비중 50%를 넣고 승부를 보려는 중이시다. 비중을 넣으셔갖고 매수를 하신 상태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주식 투자는요, 이렇게 움직이는 차트 속에서 이제 매매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것을 가서 사는 것은 안 좋겠죠. 많이 내린 것을 사시는 것은 좋은 겁니다. 이게 딱 봐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이평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많이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사면은 나중에 하락을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많이 올라간 것은 더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가격이라는 것은 아주 이상 급등하는 거 아니면은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은 나중에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니, 내려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더 많이 올라가기보다는. 물론 이제 주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버블의 성격을 띠고 있죠. 버블. 예, 버블, 그러니까 뭐냐, 풍선이죠. 거품이 있어야 돼요. 주가는. 그래야지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버블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 뭐냐면 매매하시는 분이 이 수중에, 아니 머릿속에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하느냐. 이렇게 다들 이 품 안에 어떤 칼을 하나씩 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급등세에서 내가 이걸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어떤 이득을 취해 보겠다. 그 어떤 전략이 있는 거잖아요. 전략. 예.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갈고 닦은 이 이론이 아주 검증된 방법. 그런 검증된 방법으로 매매하시는 거잖아요. 예. 아니면은 검증이 안 된 방법으로 만약에 이번에 처음 해보시는 거다. 그러면은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위축이 되죠. 그러니까 주식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된다. 주식 매매하는 방법이 일정하게 딱 정해져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을 잘 가르쳐 주는 책이 없을 뿐이죠. 자, 주가는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것을 가서 사면은 나중에 그러니까 하락을 당할 위험이 큽니다. 그런데 많이 올라갔는데 제가 이제 하락당할 가능성이 크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좋지 않죠. 왜냐하면 사셨는데 더 올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많이 올라간 거 나도 그거 알고 샀다 이거야. 이거죠. 그래서 내가 더 높이 올라가서 더 비싼 가격에 팔면 그만 아니야. 왜냐하면 이 행위 자체는 잘못됐지만 결과만 수익을 내면 그만 아니야. 맞습니다. 네. 주식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매매를 하시더라도 수익만 내시면 됩니다. 앞으로 계속 항상.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올라간 주가는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주가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막 그러진 못하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많이 떨어진 주식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에이프로젠 KIC 이 주식은 나중에 올라갈 겁니다. 지금 이 3,795원에 매수하신 분은 나중에 수익이 나실 거예요. 수익이 나실 확률이 높습니다. 에이프로젠 KIC. 그러나 네, 허구한 날 기다릴 수도 있어요.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 무서워하실 분들은 절대 여기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근데 나는 주식을 매수할 때 하나도 무서울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 들어가셔서 나중에 대박이 나시면 돼요. 조금만 올라가도 그냥 50% 나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부도만 안 나면 돼요. 감자만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수익은 그냥 따놓은 당상입니다. 이건. 근데 이제 이런 데 들어가면 올라갔다가 나중에 떨어지죠. 이런 게 이제 많으니까 혹시 이제 조심하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중 50%는 비중을 100% 둔거나 진배 없습니다. 어차피 비중 한 종목의 비중이 많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나누시려면은 적어도 한 최대한 많다면은 25%가 이게 상한선 정도 됩니다. 그 주가가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뭐 이 우리나라 주식들은 그냥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언제 그냥 부도날지 모르는 회사들이에요. 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셔가지고 수익 나고 그 다음에 상장 폐지 되면 돼요. 네. 일단 수익 내시고 빨리 도망가시면 돼요. 근데 뭐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주식 이 기업들 세계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시는지.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거 보면은 상장 폐지 요건이 됐는데 상장 폐지 심사를 갖다가 건너뛰고 그냥 살아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매매를 하시려면 나는 어떤 매매를 하겠다. 그 매매 철학을 딱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뭐 이런저런 얘기 해봤자 다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주식 매매하는 방법을 익히셔가지고 매매하시면 그 다음부터 돈 버십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 지식을 얻을까 동분서주하고 계시죠.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내일 또 금요일이에요. 중간에 쉬는 날 하루만 있어도 이렇게 금방 끝나네요. 네. 자, 금요일은 또 불타는 금요일 보내시고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월요일 또 금요일 또 빨간 날이네요. 네, 저기 뭐 대체 공휴일이네요. 그러면은 화요일 자 연휴 길게 보내시고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자, 화요일 9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 공개방송 종료하겠습니다.